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눠사 이렇기 때문에 김무성하고 감정 안 좋겠네요. 근데 제가 대구시장으로 만족할 사람이 보입니까? 그걸 질문을 하십니까? 뭐 BBK를 잠깐만 한 게 진짜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대통령께서 내가 못다한 정치적인 꿈이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네. 그게 뭐죠? 김재원 후보하고 비슷합니까? 유영아 후보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먼저.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리는 마치 나가려면 일어서서 기억합니까? 그리고 좀 찾아보시고 질문 좀 하세요. 김재원 예전에 같은 친박이 있잖아요, 그죠? 김재원 후보가 탈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친박으로 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즈 연타TV와 와장창TV가 함께하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 유영하 후보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합니다. 오늘 예. 두 분한테 엄청나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예.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걱정은 안 합니다. 천성이 제가 낮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을 혹시 있을까봐 1962년생이고요. 대구 서부초등학교를 6학년까지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전학 갔습니다. 대구 경기도 군포죠. 5월 13일 갔습니다. 5월 13일에 그럼 기억하시죠? 거의 다 했네요. 반 했다. 그러고 안녕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성고등학교 이거 수원에 있습니다. 그 수성고등학교 아닙니다. 이거 수원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랍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졸업하셨고 30살 1992년에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상당히 좀 늦게 했네요. 30살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어요. 아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어요. 아 그럼 되게 공부했구나. 천재시다, 그죠? 약간 머리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하여튼 이렇게 보면 사진은 찍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어떤-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사진을 찍어야 사진 뭐 그래도. 찍는다. 표현을 그 말 뜻을 조금만 더 예, 자세히 이게 보면은 딱 보면은 그냥 외워버린다는 거죠. 95년에 검사가 임명되셨죠. 네, 창원지검 갔어요. 예, 그러고 나서 2004년에 변호사가 해버렸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때 예. 이제 17대 총선 나가면서 하여튼 바로 개업하자마자 바로 아니 그- 개업하자마자 바로가 아니라 어, 검사 사표 내고 예. 바로 그러네요. 총선 나갔다가 총선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하여튼 뭐 어차피 뭐옷 벗으면은 옷이 한 벌 됐으니까 검사는 변호사 개업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니었어요. 그 예. 변호사 말하기 개업 예, 수습. 예. 그 2013년 그때 12월 24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데 예. 제 친구 녀석이 이제 맥주 먹다가 예. 그때 김부겸 선배가 이제 군포에서 출마에 당선되시고 2002년도에 그 이해창 후보가 낙선하고 아니 근데 지금 건너뛰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2004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 예. 이야기했어. 잘 들으세요. 예, 예. 제가 2003년 얘기를 하는데 예. 왜 아, 그만둔 2003년. 13년 가는 걸로 들었어요. 제가 바람이 좀 2003년 12월 대구 원래 24일 그렇습니다. 네, 24일인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너 선거 출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술이나 먹으라 이렇게 끝냈는데 예. 그 인연이 되려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 공천 그 공고가 났는데 예. 예. 첫 번째 공고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차 공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가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바람이 확 들어가니까 갑자기 기록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집어넣었는데 그때 저희 청장님께서 이제 그때는 북부지청입니다. 북부지검에는 청장님께서 저보고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들하고 좀 연이 닿냐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한 명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가서 일해라 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번 결정을 딱 하니까 좀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 뒤도 잘 안 돌아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검사 2%에 그냥 사직이 그냥 올려버렸어요. 예.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당시는 그때 한나라당의 김문수 선배가 공관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전국에서 253개 지역구 중에 5개를 이제 공개 면접을 했는데 예. 그때 제가 1번입니다. 예. 2번이 이제 김희정 장관이었고 예. 아마 그때 공개 면접 안 했으면 전 공천 못 받았을 거예요. 기자들 면접을 잘 봤어요, 그럼? 뭐 제 생각 잘 봤으니까 만장일치로 단수. 근데 별로 사실 이게 별로 재미없는 일을 길게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럼 끊으세요. 42살 때 그러면 첫 출마를 하신 건가요? 우리 나이는 43이고 만으로는 41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 하여튼 뭐 군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그죠? 엄청나게 험하죠. 예, 험지긴 한데 네. 그래도 3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뭐
포기 안 하고 계속 도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3번 떨어지고 제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데 받았던데. 그건 좋은데 받은 게 아니고요. 예. 송파 뭐 어디죠? 그게 송파 어린데 송파을은 무조건 봉시만 받으면 되는 데 아니에요? 그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수도권 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쉽게 되는 데 아니에요? 그래도 송파을은 비교적, 그렇죠. 비교적 보수 예, 세력들이 맞아요. 좀 좋은 지역구죠. 지금 배현진 의원님 계시는데 예. 뭐 그거 아픈 데를 자꾸 찍어냅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잠깐 군포에서 하실 때도 여기 득표율이 뭐 상당히 높았네요. 굉장히 높았죠. 제가 예, 제 자랑이 아니라 두 번은 거의 될 뻔 하다가 하여튼, 47%, 예. 48%. 예. 그렇죠. 아주 신승이 아니고 이게 뭐야? 실패가. 석패라 그래요. 석패. 국어 공부가 좀 안 되신가 아, 봐요. 죄송합니다. 네. 참 요새는 좀 그러네요, 저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눠사 이렇기 때문에 김무성하고 감정 안 좋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뭐 정치판에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이제 바로 이제 그때 아마 이재명 동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렇지, 이제 그렇죠. 됐는데 저는 그때 바로 이제 회단식 바로 하고 그날 그리고 플랜카드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선임이 내려오라고 해서 법주사 내려가서 한 일주일 톡을 해서 좀 있었어요. 마음은 쓰리죠. 예. 근데 뭐 이왕 결정 난 거 뭐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일단은 하여튼 뭐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진짜로. 굉장히 불운하시다 그죠? 불운한 게 아니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아, 뭐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문칠복삼이라고. 맞아요. 정치는 좀 그런 게 그 있어요. 저는 이제 늘 그런 얘기 잘 쓰는데 이건 뭐 좀 진지하게 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 보니까 물이 흐르다가 이제 웅덩이를 만나면은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흐른다고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제가 채워야 될 부분이 남아 있구나. 그럼 기다리자. 뭐 그렇게 생각했고. 변증급적으로 얘가 아직 양적인 축적이 덜 됐다. 또 사이즈가 크면은 이제 채울 질적인 시간이 있는 거죠. 이제 질적인 변화를 할 시점이 왔다. 그래서 대구시에 됐다. 출마했다는 이야기죠. 때가 됐다. 뭐, 이런 근데 제가 말씀이죠. 대구시장으로 만족할 사람은 보입니까? 뭐저 청와대 가고 싶어요. 저는- 청와대도 없어진다 그러면은. 아니 그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올 때 예. 서로가 꿈이 다 달라요.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제가 정치판에 들어올 때 제가 갖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군포에서 있었냐 그랬죠. 예. 그치 군포가 되게 흠집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들이 한 번 떨어지면 다 위원장들이 그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17대 낙선하니까 그 당원들이 쟤도 이제 그 변호사 할 테니까 서울 가서 변호사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가냐고. 그래서 18대 이제 붙은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 때리니까 제가 가겠지. 예. 물론 제가 공천진 시장이 배신 때려서 졌지만은 그것도 제 탓이고. 네. 그래 안 갔죠. 네. 안 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었던 애들은 난리가 났겠죠. 뭐. 근데 3번은 그런 거죠. 이유야를 막나라고 3번은 심판받았으면은 네. 이건 제게 아니다. 야, 3세판 했으니까 이제. 그럼 저는 깨끗이 물러나겠다. 내 그래서 판은 물러난 없다. 거지. 예. 뭐 그랬던 겁니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 만난 게 언제예요? 2004년 4월 14일 날 오후 2시 32분입니다. 뭐 이런 2018년, 2004년 2004년 17대 총선이 4월 15일이었는데 그렇죠. 그 전날 지원 유세로 오셨어요. 그때 손에 붕대 감고 그때 처음 악수 많이 해가지고 손이 이제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예.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낙선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저도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 젊었잖아요. 그때 젊은 이제 위원장들하고 그때 대표님이죠. 대표님께서 이제 위로 뭐 아니 저녁 그때 자리가 그 있었어요. 박근혜 그 전대 그때 대표죠, 그죠? 대표 시절에 어떤 젊은 정치인들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젊은 남성 정치인, 잘생긴 남성 정치인 좋아한다. 그때 못생긴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러면 좀 약간 아니 대구에도 차별적인 오모시라고 있었어요, 그거.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누군지 알겠습니다. 그때 예. 대표님께서 이제 낙선자들 이제 또 처음 출마하신 분들 예. 위로하신 자리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이 제 기억은 권영진 지금 시장님하고 그다음 정태근 의원하고 그다음 이성은 선배하고 그리고 김택기 선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암울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6분이 자리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가 5월 달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그때 처음 이제 개인적으로 뵌 거는 2004년 5월 달이 처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18년이죠. 예, 18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18년하고 인연이 많더라만 어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곁에 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떠났단 말이죠. 근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뭐 질문이라고 해야죠, 그래 지금 뭐.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예. 똑같을 겁니다. 국장님하고 저도 그렇고 옛날 어른들이 예. 저희 가르칠 때 말을 많이 안 하십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예. 야야 밥 무라, 밥 묻나 뭐 이런 거 경상도 예.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앞에 있는 반찬 끓여다가 안 먹고 그런 거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 안 내고 이제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그때 저는 이제 호칭이 대표님하고 대통령하고 호칭이 딱 두 개입니다. 두 개였는데 그러니까 2004년도 처음에 대통령을 뵙고 그때 이제 제 생각에는 저분 같으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05년도에 뭐 조그맣게 무슨 하여튼 몇 명이 있어 하여튼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생각일 수도 있고 치기 어린 생각일 수 있는데 대표님 한번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몇몇이 모여서 이런저런 그냥 회의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본 기억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BBK 그 이제 뭐 주공격수였죠, BBK. 주 공격수라기보다 제가 이제 김경준 대표를 만나러 이제 미국에 3번 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LA 연방 카운티 교도소 가서 그 사람을 한 3번 정도 만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 자료가 그때는 그 김경준 씨가 보내준 자료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싶었던 건 그런 거예요. 그 BBK를 만들 때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 관여가 되시고 제일 큰 거는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됐냐 이 문제인데 그걸 제가 물으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몇 번 들어보니 제가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라이어가 심하다. 그러면 하여튼 그런 모르겠고 BBK를 잠깐만 한 게 진짜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 걔한테 사기당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근데 사기당했다. 이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인정하시려니까 조금 명구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풀기였고요. 이제 다음에 신 대표가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본격적인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대구시장 출마하신 내가 뭐 대구시장에 뭐 끝나겠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이제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아까 했죠. 큰 정치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처음에 들어올 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영아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앞으로 하고 싶은 정치 뭐 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면 정치란 뭐다? 내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는 어떤 게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뭐 정치를 정치학적 개념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가장 요체가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네. 첫 번째가 관용이고요. 두 번째가 절제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가졌더라도 나보다 힘이 못한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게 관용이 첫 번째 깔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절제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어도 이 권력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물론 그 밑바탕엔 사람에 대한 신의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 거죠.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은 그럼 그 정치는 저는 굉장히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거죠. 돈으로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정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그래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뭐 나는 장관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치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당대에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기본 틀은 만들고 싶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디자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이렇게 짓고 싶다 했을 때 저는 그런 집을 질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돼도 5년 임기 동안에 그 뭘 하겠습니까?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30년을 보면 한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30년 보면 5년 임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터파기 정도는 내가 해주면은 그 다음에 저보다 다른 공법 가진 사람이 골조놓고 올려서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집을 지면 30년 된 그 집이 완성되면은 그때는 그런 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제 역사가 기록할 때 터프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지 않겠냐. 저는 그 정도 만족하는 거죠. 저기 하나만 좀 더 여쭤보면 뭐 두 개 여쭤도 됩니다. 대통령께서 내가 못다한 정치적인 꿈이라고 이야기하셨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죠? 모르셔서 묻는 거죠. 그럼 예, 제가 예, 알려드릴게요. 대통령께서 처음에 들고 나오신 게 가장 큰 게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경제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좀 혁신시켜서 발전시키겠고, 두 번째는 한류 문화가 형성되니까 그 한류 문화 융성을 통해서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국민들이 다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국정지표로 삼으셨어요. 네. 그러다가 대통령께서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시는 바람에 그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하지도 못한 일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여튼 그때 그게 제가 그럴 제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대구시장 후보로 좀 넘어갑시다. 예. 네, 그러시죠. 뭐 예, 그게 나을 것 거기, 같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재원 후보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김전 후보는 뭐 사실 검찰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고 검찰이 얼마 안 했죠. 2년인가밖에 안 했죠. 저는 같이 근무도 안 했고 잘 몰랐고 이제 정치에 들어왔어. 그때 이제 뭐 흔히 언론에서 했던 뭐 친이계 친박계 있을 네.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같은 친박계잖아요. 친박계 네. 그때 당시 이제 친박계는 뭐 박근혜 그때 대표님을 따르는 계고 친이계는 이명박 시장님을 따르는 계라고 하면 그때 이제 친박계로 같이 있었던 건 맞죠. 네. 그래서 떠문떠문 이제 전화도 하기도 하고 뭐 가끔 만나서 이렇게 뭐 단독으로 만난 적은 제 기억이 없고 여러 사람 어울릴 때 뭐 소주도 먹고 이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불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뭐 17일 날 단일화 회동을 했었잖아요.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길레를 냈다. 뭐 유영아 후보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먼저.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들리던데. 예. 맞습니까? 팩스 맞습니까?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둘이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눈 거를 콜콜하게 하는 것도 참 얘기가 네. 아닌데 예. 먼저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또 제가 받아서 첨언 읽고 훈언 네. 읽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웃기고 다만 박차고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일어서서 나간 거 맞죠? 나가려면 일어서서 가지 기억합니까? 처음에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물었어요. 네. 뭐 대통령 건강 얘기도 묻고 자기 재판 받은 얘기도 묻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분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 단일화 조건 이런 건 좀 뒤에 두고 그럼 옛날 얘기부터 좀 하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얘기만 먼저 이 얘기만 하자 이러더라고요. 단일화 이야기만 하자. 자기가 조건 얘기를. 근데 제가 분명한 거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배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단일화가 되고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한테 제 얘기를 할 때는 되게 격식을 갖춰서 저 같으면은 먼저 전화를 하든지 기자회견 통해서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습니다. SNS 통해서 단일화 제안했죠. 그것도 네. 밤 11시에 뜬구름없이 뭐 조건 다 달아갖고 뭐 며칠까지 답을 달라.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배려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예의가 없다는 표현을 좀 썼는데 그게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말도 있어요. 뭐 본인 말대로 정확한 워딩은 이랬습니다. 네. 저는 철길에 다리를 묶어놨기 때문에 앞에 기차가 와든 저는 못 뛰어내립니다. 근데 최고위원께서는 조금 저보다는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게 제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 뜻은 여러 가지를 함의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대로 뭐 제가 대통령이 뒤에 후원회장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결정 못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가 전혀 포함된 건 1%도 없냐? 아니요. 포함된 것도 있겠죠. 근데 제 본뜻은 딴 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아니고 뭐 대통령을 모시기 때문에 나는 포기 못하니까 네가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채과 저한테 그럼 저보고 포기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까지가 워딩이 끝이에요. 그리고 커피가 들어왔고 커피를 사주셔서 제가 한 잔 먹었어요. 커피를 먹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뭐 국정을 저랑 만나서 이렇게 서로가 가져온 걸 갖고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한 것 갖고 이걸 받아들이세요 말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첫 번째 보면 이제 당원 경선 50%하고 두 번째 여론조사를 하는데 안 되면은 무슨 ARS를 하든지 아니면은 언론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원용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의 단일화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토론이 이틀 뒤고 그다음 경선이 그 다음 날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때 왜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저는 그런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당원들이고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를 안 했었어요. 기자가 확인했을 때 만나 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은 뭐 서로 확인했습니다. 요 정도 코멘트를 했는데 뭐 콜콜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예, 예. 뭔가 하니까 출마 선언하시기 전인가는 하여튼 뭐 나오신다는 이야기 할 무렵에는 그렇죠. 그 유영아 후보께서 먼저 먼저 단일화, 김재원 후보하고 단일화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저는 저 워딩을 잘 보세요. 예. 보면 똑같이 했었어요. 예. 단일화 제의가 들어오면 거절하지는 않겠다. 아. 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게 저 지금까지 일관된 워딩이었습니다. 좀 찾아보시고 질문 좀 하세요.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니 자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쳐보면 쫙 뜹니다. 계속 뜹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에 인터뷰 이래 좀 찾아보고 하지. 이게 뭐, 네? 그럼 지금이라도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당원상 안 됩니다. 안 예, 돼요? 경선이 시작되면 후보 네. 사퇴가 안 됩니다. 예, 이제 후보 사퇴가 안 되고. 네. 그래도 일단은 지금 봤을 때 여론조사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죠, 선배님. 많이 앞서고 네. 지금 두 분은 왔다 갔다 하죠. 두 분은 엎치락뒤치락에다가 소위 말하는 언론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1강 2중이에요, 그죠? 뭐 그렇죠. 근데- 근데 일강이라고 표현하시죠. 그게 낫습니다. 예, 그냥 차라리 근데 일강. 누구든지 그래도 3등 하면 타격이 좀 클 텐데 뭐 그럴 수 혹시 있- 1등 하실 가능성도 있지만 3등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없죠.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3등 하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건 3등 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텐데. 당연히 되겠죠. 언론에서도 그렇게 예. 끌고 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대통령이 부담 많이 받으셨어요. 예전에 2020년도인가 뭐 제 비례대표 넣었다가 이렇게 됐을 때 뭐 대통령의 영향력을 그게 우리 너무 없다. 심각하게 가는데 우리가 우리 PD하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한번 갔었어요. 다른 취재 때문에 갔다가 사제에 오신 게 아니고 사제 그 근방에, 그렇죠. 예. 표현을 정확하게 금방에 갔을 때 네. 뭐 김재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뭐 들리더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후보가 오신 적 있습니까? 사설성 사저에?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근데 사제에 방문하신 분은 윤석열 당선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 두 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방문?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문 안에 열고 들어오신 분은? 그렇죠. 김재원 예전에 같은 친박이었잖아요, 그죠? 김재원 후보가. 그런데 우선 친박이 아니고 친윤 같더라고요. 탈박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친박으로 보십니까? 그건 제가 코멘트할 이유가 없어요.